전기차 문제는 이게 기존에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석유 관련 것을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을 태워서 가는 차들에 비해서 어떤 차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지가 스스로 발화해가지고 불나는 차는 없습니다. 전기차만 그런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사고 나가지고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이 그렇죠.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프로테지가 낮다고 하는데 일단 내연기관 이런 석유가스로 움직이는 이런 차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이게 일부러 가스가 좀 새가지고 요새는 뭐 가스 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가스가 새가지고 이렇게 누가 인식으로 거기다가 담배불 던졌다 뭐 이러면 모를까 자체적으로 발화하는 비율이 있다라는 것은 전기차의 근본적인 그렇죠. 이게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술 결함 자신들이 이제 해결을 하든 못하든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왜 우리를 귀찮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배터리 부분에 대한 리튬 배터리가 잘 폭발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제로에서 생각해서 다른 배터리 가령 제거 같은 이런 배터리 구조를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냥 그 이온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온 통로를 만들어주는 전해줄 구조의 양극전공차 이런 방식은 그 통로 형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있어요. 이게 만들어주는 형태는 제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거 금속 배터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전축에서 전기 생산해서 그냥 거기로 충전하는 거. 그거보다 이상적인 게 없습니다. 그거보다 이상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 현실적으로는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8분의 1로 낮춰서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큰 규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낫다. 하나 문제 생기면 그쪽 단락시키고 산소 차단시켜버리고 안 들어가게 딱 차단시켜버리고 경보음 어느 정도 온도 이상 올라가면 경보음 일어나고 그쪽을 폐쇄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서로 틀린 전도차를 자동 뭐 전기가 흐르는 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 배터리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배터리에는 이렇게 저 방식의 통로 구조를 가지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 통로가 어떤 형태가 됐든가 제 기술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로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군데 두든지 건 회사 마을입니다. 설계를 하실 때 먼저 이렇게 리튬 배터리를 좀 분할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소를 이제 직접 태워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제 폭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격벽 처리를 해서 작은 탱크로 해서 수소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외부로 탈출하고자 하는 압력을 낮춰주고 가스 노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수하고 그것을 한 군데로 다시 연료통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연소실로 곧바로 보내는 회수 장치를 격벽 처리 안에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또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둘이 섞어주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종합적인 가스 분배기에서 각 연소실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뭐 대중소다 그럼 노즐의 크기를 따라서 연소실로 차등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뭐 같이 똑같은 양으로 보내도 되고 연료량을 통제를 전기차든 뭐 수소차든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다.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어떤 압축 공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소시로 공기를 추가적으로 보내준다. 드론이다 아니면 비행체다 그러면 블레이드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전선의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전류량을 차단해서 변속기 없애버리고 움직이는 방식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쓰입니다.
로봇팔, 뭐 이렇게 공작기계, 선풍기, 뭐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기계죠. 가전제품이 됐든 산업기계든 이건 굉장히 큰 기술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큰 거액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안 쓰는 데가 없을 거예요. 전기가 들어간 데는 일단 다 쓰입니다. 반도체 미세 회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기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품에서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 빠짐없이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반드시 그래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하십시오. 전 세계에서 이거를 만약에 도둑질을 통하지 않고 안 사고 안 사는 데는 기술 고자가 형편은 없을 겁니다. 그런 데는 이게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도 돼야 되겠죠. 이것도 그것도 엄청난 거액이 되는 거죠. 안 쓰면은 허가를 안 해주면 일단 생산 못 하잖아요. 그죠? 수십조 원이야 이것도. 그만큼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이런 것은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변속기 하나 없애버리십시오. 군용 차량 같은 뭐 장갑차로 변속기 없애버리면 그만큼 싸게 만드는 거죠. 고장도 잘 변속기 보면 고장 잘 나잖아요. 저는 엉터리 아닙니다. 엉터리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 그것이 이제 파동적인 전기 형식을 띠고 있을 때 전기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그 방식으로 태양전지를 만들고 그 방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파동적인 전기로서 태양 에너지를 유도하는 그런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많은 것을 몰라요. 이거 되게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발화 부분도 아마 제가 얘기한 게 맞을 거예요. 정턴이 아닙니다. 은펜바이거도 전 세계 처음으로 풀었어요.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이런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 서로 이렇게 절연 구조를 만들어 놓거나 격벽적으로 갖고 서로 못 만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단순한 이론 같지만 저희 모든 기술 구조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어떤 누구도 만든 적이 없고 제가 만든 이론이며 그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엉터리가 아니다. 전공은 아닙니다. 과학 전공은 아닌데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과학 분야다, 의학 분야다. 약간 그 사업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크게 시장성이 있는 이런 것들, 식품 분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의학 분야는 내가 참 여기 심혈을 기울인 분야인데 전 세계에 이 의학 기술이 나가고 그러면 미국에 이제 치료센터를 이렇게 치료 방식을 만들면 전 세계 다 체계에서 파잖아요. 대신 이제 그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 수는 있겠죠. 오히려 소수가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없어지고 미국 국민들도 의료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고 대부분 약국에서 약 사다가 먹거나 자기들이 스스로 집에서 제조하거나 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50%만 치료해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암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의학 분야도 도수 치료만은 가도 간단히 치료하는 거고, 피부병도 드라이기로 치료하거나, 유한나우스, 가사나우스, 베이킹 소다라 간단히 피부병을 치료하거나, 사과식초를 갖다가 충치기를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꿀렁꿀렁 이렇게 다 이렇게 입에 다가가지고 물에다 좀 넣고 이렇게 사과식초 원액을 물 조금 머금고 이렇게 하고 몇 번만 하면 없어져 봅니다. 충치기도. 뭐 치질 같은 것도 치질의 원인이 이게 찌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알고 안을 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고 찌꺼기가 이빨 찌꺼기 나오면 이게 여기서 피나르듯이 그것도 시간 칫솔로 다 없어요. 그렇게 이빨 이렇게 불룩하게 나는 이상한 그런 거는 다 비타민 땅콩 먹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분 부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비타민 B계통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B계통인가? B요, B2 이렇게 뭐 어떤 B3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B계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다음에 그 뭐죠? 치질 부분도 세척을 물로 세척으로 화장지로 닦지 마세요. 화장지가 이게 왜 그러냐면 돌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문의 미세한 안쪽 부분을 닦으실 때 꼼꼼히 닦으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돌가루로 인해서 미세한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놔두면 응가를 넣을 때 그게 상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세균도 증식하고
그러면 이게 터지는 거야. 그때마다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 방식에 당근과 밤가루 또는 그 감가루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게 스테이크 형태로 판매를 하거나 갈아서 판매를 해서 그걸 수시로 드시면 될 거야 집에서.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치질의 원인을 발견했다. 저도 이제 치질이 있었는데 약초를 갖다가 내가 다양하게 쓰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방식에 약초가 있습니다. 동영상 발표. 그거를 딱 닦았더니 부은 것이 싹 가라앉아. 아, 이거 세균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부을까? 세균 때는 잇몸 붓듯이 잇몸 이렇게 찌꺼기에서 잇몸 세균 증식가 붙듯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뭐 도수 치료 같은 거 간단하게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이쪽 새끼근물 족저근막에 꼭 힘있게 꽉 눌러줍니다. 엄지손가락과 이런 집게손가락으로 꽉 전신의 힘을 다해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풀립니다. 심장 부분 역류염 시점이 있을 때도 몇 분만 한 2, 3분 정도로 계속 반복하시면 역류염 없어집니다. 저도 어쩌다 생기는데 없어져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치료 도수 치료 보세요. 간단히 저도 도수 치료 그거 방법을 알았는데 한 5년 걸렸습니다. 금방 알아낸 건 아니고 수학 공식 풀다가 답만 딱 베껴 쓰시면 편하시죠. 그것처럼 저도 알아내는 데는 도수 치료 방법 알아내는데 5년 걸렸어요. 이 부분을 저도 계속 연구를 했던 분야라는 것은 간단한 방식으로 치료됩니다. 답만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겠지만 저는 5년 걸렸습니다. 그 방식을 개발하는데. 그래서 의학 부분도 지금 많은 부분을 제가 거의 대부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과학 분야보다 훨씬 더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답만 딱 이제 해결 방식을 찾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 쉬운 걸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과학 분야보다도 과학 분야 오히려 더 쉽게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11지장 기양으로 터져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다음 이거 의학을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식품과 약초를 해정해서 과학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뭐 다 치료했고 지금도 6년째 이상은 없습니다. 원래 그게 11지장 기양은 자주 반복해서 병원에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기술을 정당하게 돈 주고 사십시오. 저는 이제 어떤 기술을 제가 과학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어떤 기업이든 고민하고 있다면 많은 자회사를 두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기술이 필요하고 그거는 제가 하시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왜냐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입 싹 닫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그렇게 매고 싶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데 매달리고 싶지도 않고요. 저한테 동영상이나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먼저 기술 구조를 동영상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 뭐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테이즈를 나누기로 하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이렇게 엄청난 대단한 과학자 엄청난 과학적인 지식 갖고 있지 않지만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그런 문제도 별로 시간 걸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발표한 기술만 해도 솔직히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 바꿀 만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저는 결코 뭐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랑 알아낸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제 자신 너무 띄우냐고요? 그럼 내가 나를 띄우지 누가 띄우겠습니까? 띄워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어쨌든 간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갖다 돕는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당하게 기술료를 지급하게 하시고 기술 도둑질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기술을 다 100기 못 시켜도 넘겠어요. 다 전 세계가 동일한 기술로서 수없이 이렇게 특허로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전 세계 만들면 각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뭐 기술자 초빙하고 기업사들이 그래갖고 뭐 그 정도 역량이 없는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 누구나 이렇게 어떤 제품이든 다 만들어냅니다. 질서 없게 되고 뭐 시작회사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특허를 내 가지고 기술 공개를 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복제약을. 근데도 일정 기간 못 만들잖아요.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영국 쪽에 8개월은 소식은 없네요. 네, 뭐 할 수 없죠. 뭐. 네, 나중에 알게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사가신 분은 나중에 소송하리라고 생각합니다.